그렇게 안정적인 투자를 할 때가 아니야. 계속 조마조마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뭐 투자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매수 이야기인데요. 무주택자분들은 어떻게 좀 내 집 마련하면 좋을까요? 무주택자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청약하고 갭 투자죠, 사실. 그거를 많이 바라보고 계시죠. 제 나이 또래의 청약을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청약이 되는 것은 희망 고문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지금 무주택 기준으로 아이가 둘 있다고 가정을 해서 이제 내 식구 기준으로 했을 때 제 나이대의 청약 점수가 과연 청약이 당첨될 수 있는 점수를 가질 수가 있나? 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난 청약이 될 거야, 청약이 될 거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 본인 청약이 어떻게 되시는데? 라고 하면 잘 모르세요. 네,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의 점수도 모르는데 무슨 청약을 생각하지? 한번 확인해 보셔라 하면 이제 그제서야 확인을 해보고 좌절을 하시죠. 왜냐하면 기존의 청약으로 당첨돼 있던 가점 점수가 나와 있으니까 마냥 청약을 바라보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갭 투자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말이 갭 투자지만 실제로 이제 거주를 할 거를 다 감안해가지고 시간을 좀 벌려고 갭 투자를 한 케이스인데, 진짜 막연하게 그냥 내 집 마련을 해서 시세 차익을 보겠다라는 것은 과거 규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 때의 투자 방향인 것 같아요. 지금은 갭 투자로 시세 차익이 나온들 수정 지역 내에서는 당연히 거주 여건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 또 거주를 채우지 못했을 때는 양도세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큰 수익을 돌아올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고,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신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자본소득을 좀 늘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비규제 지역에 있는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몬테크를 좀 한다든지. 누구나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인프라가 형성돼 있는데 살고 싶은 마음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여건이 그게 허락되지 않는다면 재개발 재건축은 뭐 아니겠지만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진짜 안 좋은 그런 데를 좀 어느 정도 추리를 좀 해서 들어가서 시세 차익을 보시는 방법도 하나의 자본소득을 늘리는 것 중에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1주택자분들 기준으로는 사실 갈아타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갈아타기 준비를 해야 되고, 저 또한도 다주택자에서 다 정리를 하고 1주택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다음 갈아타기 준비를 지금 해서 입주권을 지금 매입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게 갈아타기 준비를 해놨고요. 생각해보면 내가 저 집을 가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집을 매입하게 되면 당연히 대출을 좀 실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지금 기존 주택을 다 처분해야 되는 조건이 다 붙고요. 그리고 또 6개월 내에 지금 조정지역 같은 경우 6개월 내에 또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계속 특히 신혼부부라든지 혼자 싱글이라면 그게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있고 그럼 학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텐데 계속 그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힘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벌면서 갈아타기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선택이 이제 입주권 선택했습니다. 다주택자분들은 더 이상의 투자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택수를 지금 늘리는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다주택자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사실 저는 좀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거주할 수 있는,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방어를 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했고요. 다주택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작은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정리를 하시고, 세금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막 추가 매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좀 너무 늦어버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주택자들 정리하기가. 양도세가. 물론 저도 다주택자인 입장에서 정리를 할 때 억울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웠어요. 아쉽고. 저 처분한 지 한 두세 달 만에 막 2, 3억씩 오른 것도 있거든요. 사실 배가 아프죠. 근데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어떤 규제가 나올지 모르고, 지금 정부는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더 강력한 규제를 내놓을 거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계속 그럴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조마조마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이제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주택자분들은 투자 욕심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입주가 괜찮은 곳에서는 투자 수익을 냈지 않을까 싶고요. 소속되어 있는 스터디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아파트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다주택자이신 분들도. 저도 사실 이게 좀 아쉬웠던 게, 책을 집필하는 기간 내 아파트에 되게 많이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때 저도 좀 투자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대전에서도 이제 대전 곳이 분양을 했거든요. 저도 물론 당연히 넣기는 했습니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더 공격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었거든요. 그 미계약분을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임한다든지. 근데 제가 그때 책 집필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걸 좀 많이 놓쳤는데, 실제로
좀 많이 분위기가 좋고요. 예, 그런 식으로 주택수에도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그걸로서 꽤 좋은 시세 차익을 누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주택으로 용도를 하게 됐을 때는 주택수에 잡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때는 이제 주택수를 떠나서 뭐 상업 용도로 선택을 해서 뭐 월세라든지 이런 걸로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있다가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할 수 있는 거는 뭐 요즘 많이 투자하시는 게 이제 공시 가격 1억 1억 이하.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는다. 네, 저는 안 합니다. 권하지도 않는다. 네,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조심스러워요. 요즘 분위기가 워낙 좋은 상태에서 저는 권하진 않지만 갈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리스크를 감고 투자를 하고 싶지 않을 뿐이고요. 그건 내 갈 길이 아니라고. 네, 저는 저랑은 맞는 투자 성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 할 뿐이지만 더 사실 좀 조심스러웠던 게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대전에서 거주를 한다고 하니까 대전에 있는 초기 재개발 구역, 아직 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이죠. 초기 재개발 구역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문의를 받았어요. 장문의 쪽지를 받았어요. 장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여기는 이렇게 해서 난 여기를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장문의 쪽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뭐 입지 좋다. 입지 좋습니다. 충분히 향후 여기가 정말 새 아파트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저는 추천 안 한다.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건 사업이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저는 절대 초기에 그것도 구역 지적도 안 된 데 투자? 저는 절대 안 한다. 저는 최소한 사업 시행인가 정도가 날 직전 아니면 난 후에 투자만 지금까지 해왔고 그게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지 저는 그런 투자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한 달 정도 뒤에 저한테 쪽지가 왔어요. 저는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셨냐. 그러더니 투자 개수가 20개를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를요? 네. 거기를 20개를 하셨대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갭 투자가 거의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20개를 해도 거의 2억 정도를 게다가 뭐 중개비 기타 등등 부대 비용까지 하면 2억 넘은 돈이 들어간 거죠. 근데 거기가 구역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당 다 거의 피가 1억씩 올랐어요. 약간 매기는 쪽지인가? 아니 그때 그러니까 그러고 또 한 번 쪽지가 왔어요. 마지막 그분이 어제 3번의 쪽지를 보냈는데요. 마지막에 당신 말을 듣고 그때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당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러면서 저한테 되게 험한 말을 쓰셨더라고요. 너 별거 아니구나 이런 별거 아니구나. 그래 야 너가 어떻게 해서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성과를 낸 건 알겠는데 야 너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안정적인 투자를 할 때가 아니야.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감히 조기 재개발 아닙니다라고 강하게 얘기했던 게 약간 힘이 빠져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말씀드려요. 저는 안 합니다. 저는 못 하겠어요. 사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겠어요. 저는 무서워서 못 하겠고요. 모든 지역들이 투자자가 진입을 해가지고 가격이 올려놓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 가격을 계속 유지해주고 더 치고 갈 수 있게 하는 거는 실수요자가 붙어줘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짜리에 과연 실수요가 붙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러면 결국은 그 또 다른 투자자한테 넘겨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데 이런 표현이 사실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약간 폭탄 돌리기 같아요. 나 이 폭탄 결국 들고 있다가 옆에 넘기고 그 사람도 그걸 받고 나중에 조금 시세 차익 보고 또 옆으로 넘기고 이런 느낌이 좀 확 들더라고요. 그런 투자는 그리고 지금이야 공시 가격 1억 2억 원에 대한 시세 중과 같은 것이 없지만 고객님 지금 현 정부의 정치 규제를 믿으시 더 이상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더 나올. 그렇죠. 네. 저는 그게 무서워요. 정부에서도 알고 있고. 네, 알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여론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거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저는 그런 위험한 투자를 겁이 많아서 추천드릴 수도 없고.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성향이 다 다른 거고 뭐가 정답이 없어서 그냥 나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은 그냥 제끼는 거죠. 그걸로 얼마를 벌든 그건 나 모르겠고 그냥 내 갈 길이 가는. 그분 20개 투자하셨던 분은 그만큼 배포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운으로 그렇게 20개를 투자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확신이 있었고. 네, 확신이 있으셨을 거고 조합에 대해서 조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계속 확인을 모니터링을 계속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구청에 어느 정도 구역 지정이라면 구청이 아니죠. 이제 구역 지정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할 테이지만 그런 거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단기간 내에 구역 지정이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 20개 정도를 하셨겠지. 그렇죠. 막연하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영웅담을 분명 얘기하실 텐데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막연하게 그 말을 듣고 나도 그럼 초기 개발 투자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봐야지라고 접근하시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분은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었고 또 내공이 아마 있었기 때문에 내공이 있으셨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성향이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가능했던 거지. 네. 그냥 가서 1억이야 막 가서 그건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프리미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구역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20개 정도 했으면 보나마나 법인 투자를 하셨을 거고 그랬을 때에 나중에 매도를 할 때 물론 손해는 보겠지만 그렇게 큰 손해를 보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 망가지진 않죠. 네, 막 아예 무너지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초기 재개발 물건, 구역 지정이 곧 될 것 같다요 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는 그 초기 재개발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프리미엄이 엄청 붙어 있거든요. 특히 수도권 내에 있는 그런 초기 재개발 물건은 뭐 1, 2천원이 아니에요. 뭐 1, 2천원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잡아가지고 프리미엄을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 구역 지정이 안 됐을 때는 그 프리미엄은 그대로 다 사라질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는 투자는 저는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의 단계에서 들어가세요? 저는 사업 시행인가 전후. 네, 전후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조합에서 사업 시행인가를 약간 신청을 했다든지 뭐 이 정도의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 최소한 그때 들어가고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할 때는 사업 시행인가가 난 곳을 좀 가고 있고요. 제가 지금 하물며 이제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입주권에서 이제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주고 들어갔겠죠. 그 가격을 하고 그다음에 조합원 분양가라든지 이걸 다 반영했을 때 9억 원 미만으로 매입을 했다고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대전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이제 12억, 13억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입지가 충분히 훌륭한 곳에서 지금 현재 제가 9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최소한 그 정도의 갭 매우기는 일어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서는 안전마진이 한 3억 정도는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게 된 거고요. 재개발, 재건축의 물건을 조금 안전적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평가 지역 저평가 아파트 어떻게 좀 물건을 찾아내십니까? 저평가 물건을 찾게 됐던 게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서의 투자가 어느 정도 이제 그때 당시에 규제가 너무 수도권하고 서울에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제가 거주하고 있는 대전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를 먼저 그 동을 먼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옆동을 좀 공부를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심지는 어떻게 움직이지 해서 중심지를 바라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의 중심지라고 하면 당연히 둔산이고 둔산에 있는 이제 뭐 메인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 소위 말하는 이제 크목한 이러잖아요. 크로바 목련 한마루 아파트가 이제 메인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 이제 대전을 좀 관심을 가지고 봤던 게 이제 2017년도 이제 하반기였거든요. 뭐 한 4분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가 넘어올 때쯤에 봤을 때 그때는 이제 크로바가 어느 정도 가격을 어느 정도 좋게 형성을 하고 있고요. 더 한 번 더 앞서 말씀드린다면 대전 자체가 저평가됐던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 노래지만 뭐 제 옛날 사람이라서 옛날 노래가 기억이 나는데 막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뭐 찍고 뭐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너무 옛날 아닙니까? 아주 어렸을 때 브레이크 TV의 시청자분들이 이제 40, 50대도 있다고. 여기 맞죠. 여기는 맞죠. 눈높이를 제가 한번 보면 서울도 엄청 가격이 뭐 엄청 높고 대전 제외하고 대구, 부산 가격이 엄청 올라갔고요. 그때 제가 대전을 바라봤을 때에만 하더라도 대구의 대장이 10억을 넘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대전의 대장이 뭐 5억대였거든요. 그 당시에 5억, 6억대였거든요. 이게 바로 대전에 사는 저평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전의 중심지로 봤는데 그때가 이제 계속 상승을 받고 있었고 평당가는 한 2,300에서 2,400만 원. 거기에 메인 평형대에서 한 7억대 선을 유지하고 있을 때쯤에 그 옆에 있는 트라는 곳이 있어요. 네, 아시죠? 딱 달라붙어 있거든요. 너무 가격이 안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인터넷상으로만 봤을 때 이게 전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말도 안 돼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봤죠. 부동산 사장님들이 여기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30분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여기는 뭐 단지 내 조성이 어떻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진짜 안 좋은 얘기만 잔뜩 하셨어요. 그리고 뭐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제 계속 뒷받침되는 건 이제 학원가가 바로 옆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그 학군 이제 초등학교가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계속 되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초등학교를 그 학군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다른 초등학교를 유지하게 되는 곳이고 그리고 학원가도 걸어 다니기에는 사실 좀 거리가 좀 됐고요. 그런 것 때문에 여기가 이렇다, 여기는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공부를 한 1년 정도 한 상태에서 학군이 모든 것을 상승 요인을 잡아주진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군만으로 이럴 수는 없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이 학군을 보낼 수 없지만 중고등학교의 학군은 충분히 같이 겸할 수 있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벌어진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를 접근하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도 갭 차이는 엄청나지만 당시에 제가 들어갔을 때가 뭐 3억 초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5억대에서 6억까지도 매물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실투가 엄청 적었어요.
그때 갭이 95%였거든요. 2천이 안 됐거든요.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가성비는 훨씬 훌륭한 아파트잖아.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대전은 비규제였기 때문에 오히려 뭐 다른 거 하는 것보다 한 10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것이 하나의 저평가가 아닐까. 사람 기본적인 사람들의 심리가 여기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런 심리만으로, 그리고 그냥 기존의 선입견이죠. 여기는 이렇기 때문에 안 왔던 거예요. 그 선입견만으로 판단을 하지 말고 냉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 누구나 거기 중심지에 살고 싶지만 거기 인프라를 누려면서 살고 싶은 분들이 분명 계실 거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옆에 있는 것을 접근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저평가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아직도 여러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